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 혹시 목을 가다듬는 일인가요? 목구멍에 뭔가 꽉 막힌 듯한 이물감, 아무리 넘기려 해도 끈질기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가래, 억지로 침을 꿀꺽 삼켜보기도 하고 헛기침을 세게 해보기도 하고 미지근한 물을 벌컥벌컥 마셔보기도 하지만 30분만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주일, 때로는 몇 달씩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감기가 오래가나? 알레르기인가? 아니면 내 목이 원래 남들보다 약하게 타고난 걸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콧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것도 아니며 침을 삼킬 때 목이 찢어질 듯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저 끈적한 가래가 들러붙어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 주변에서 좋다고 추천받은 소금물 가글, 약국에서 산 비싼 스프레이, 목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사탕까지 다 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에 진짜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민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목을 괴롭히는 진짜 원인 4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의 원인을 듣게 되시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아침 식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목에 끊임없이 가래가 끓는다고 호소하는 10명 중 8명은 안타깝게도 지금 전혀 엉뚱한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비인 후과에 달려가서 목을 소독하고 코에 혈관 수축제를 뿌려대지만 가래는 며칠 뒤 혹은 몇 주 뒤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과 싸우고 있을 뿐 정작 이 끈적한 과정을 시작하게 만든 스위치는 끄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예상치 못한 곳일 겁니다. 그 스위치는 여러분의 목에도 코에도 없습니다. 훨씬 더 아래쪽, 아주 깊은 곳, 바로 여러분의 위장에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인후두역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위장 안에 얌전히 머물러 있어야 할 내용물들이 식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와 목구멍까지 도달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올라오는 것은 찰랑거리는 위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산성 물방울, 가스 형태의 입자, 그리고 소화 효소들입니다. 이것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성대와 인두의 연약한 점막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을 꺼내듭니다. 바로 점액, 즉 가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산성물질로부터 연약한 자신의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끈적한 방어막을 뿜어내는 겁니다. 아주 많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식도염은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이 쓰리고 입안에 쓴물이 넘어오는 불쾌한 맛이 느껴집니다. 누가 봐도 아, 위장이 안 좋구나 하고 알 수 있죠. 하지만 인후두, 역류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가슴 쓰림도 없고 신맛도 안 납니다. 오직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답답한 이물감, 끊임없이 헛기침을 하고 싶은 충동,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살짝 쉬어있는 증상, 무언가를 삼킬 때 미세하게 걸리는 듯한 느낌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저 목이 불편하니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죠. 의사 선생님이 목안을 들여다보면 약간 붉어져 있긴 하지만 심각한 염증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가벼운 스프레이 처방을 받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역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목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건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둔 채로 바닥에 고인 물을 열심히 걸레로 닦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 퍼즐의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줄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용한 역류는 밤에 극도로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수평 상태가 되면 중력이 사라지면서 위장 속 내용물들이 위로 흘러가기 훨씬 쉬워집니다. 게다가 식도와 위장 사이를 꽉 조여주는 근육 밸브인 관략근은 우리가 누워있을 때 헐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얼마 전에 야식이나 늦은 저녁을 드셨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져들지만 여러분의 목은 밤새도록 자신을 공격하는 산성 안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무려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매일 밤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처참한 전투의 흔적이 바로 목에 꽉 막힌 가래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이 막힌 게 아닙니다. 목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매일 밤 새롭게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죠. 점막이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목은 결국 24시간 비상방어 모드를 켜둡니다. 더 많은 점액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국제적인 의학 통계에 따르면 수년 동안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무려 40%가 바로 이 조용한 역류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자신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55살을 넘기기 시작하면 예전과는 다른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나이살이나 노화로 치부해버리죠. 먹는 양은 똑같은데 뱃살이 튜브처럼 붓고, 아침마다 뒷목이 뻣뻣해서 고개가 잘 안 돌아가고, 혈압은 널뛰기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3시면 눈이 번쩍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백만 개의 엇갈리는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이 파편화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제가 꼭 필요한 핵심만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민의 프라이빗 건강서재라는 비공개 채널입니다. 각 건강 주제별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PDF 파일로 꼼꼼하게 담아두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열어보실 수 있죠. 채널의 자료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비타민 한 통 살 정도의 비용으로 단 한 번만 입장하시면 평생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드릴 지식의 창고를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접속할 수 있는 링크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목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역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두 번째 원인에 대해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해결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두 번째 원인, 그것은 바로 코 속 깊은 곳에서부터 목 뒤를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는 점액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후비루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주목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콧물이 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데도 막힘이 없고 코를 풀어도 휴지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코 속 깊은 곳,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 안에서는 아주 느리고 은밀하게 불씨가 타오르듯 만성적인 염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어오른 점막이 끈적한 분비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분비물이 코 밖으로 흐르는 대신 얇은 물줄기가 되어 목구멍 뒤쪽 벽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턱이 없죠. 그저 목에 무언가 걸려있는 듯한 불쾌한 감각으로만 느껴집니다. 삼키려 해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는 그 느낌, 특히 자리에 누웠을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심해집니다. 이 상태로 명확한 콧물이나 열, 코가 아프다는 증상 하나 없이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숨은 염증을 자극할까요? 첫째는 건조한 실내 공기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빵빵하게 튼 우리 집의 공기는 사막보다도 건조합니다. 둘째는 여러분도 모르게 앓고 있는 가벼운 만성 축농증입니다. 셋째는 코 안쪽 뼈가 휘어있는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2명 중 1명꼴로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하고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가래를 악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되죠. 넷째는 숨어있는 알레르기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화장실 구석의 곰팡이, 혹은 10년 전부터 가족처럼 키워온 사랑스러운 고양이의 털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조용히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알고리즘을 움직여 오늘 밤 이 이야기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닿게 해줄 겁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이 무서운 이유는 만약 여러분에게 위산 역류와 후비루가 동시에 있다면 여러분의 목은 위아래 양쪽에서 무자비한 협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위산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끈적한 콧물이 흘러내리죠. 목은 살기 위해 평소보다 2배의 가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병이 하나뿐이라고 착각하고 한 가지 해결책만 찾아 헤매니 당연히 낫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가장 놀라운 원인은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 지식이 꽤 높다고 자부하는 분들조차
깜짝 놀라게 만드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 아주 당당하게 올라와 있죠. 우유, 치즈, 요구르트, 오트밀에 넣은 고소한 버터, 그리고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한 식단의 상징으로 믿어왔던 이 음식들이 바로 그 지긋지긋한 가래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핵심 단백질인 카제인은 특정 사람들에게 호흡기의 점액 분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피검사를 해봐도 결과는 깨끗하고 피부 반응 검사도 정상이며 면역 수치도 완벽하게 정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면역 체계를 거치지 않고 목과 코, 기관지의 점막을 통해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점막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분비물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질병이라기보다는 체질적인 특성에 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특성을 가졌다면 음식을 먹고 20분에서 30분만 지나면 어김없이 목이 꽉 막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출근길에 벌써 목이 답답해져 헛기침을 하고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유제품을 섭취한 직후 목의 점액 생산량이 최대 6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이런 체질을 타고난 사람에게는 100% 확실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기에 거의 아무도 모르는 두 번째 식품군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타민이 다량 함유된 음식들입니다. 히스타민은 우리 몸의 조직에서 염증 반응과 부기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오래 숙성시킨 고급 치즈, 짭짤한 훈제 소시지나 베이컨, 각종 절임류, 붉은빛의 레드와인, 통조림 식품, 그리고 푹 익힌 김치나 사워크라우트 같은 발효식품에 잔뜩 들어있죠. 몸 안에 히스타민이 훅 들어오면 점막이 퉁퉁 붓고 분비물이 쏟아지며 가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자, 흔한 저녁 풍경을 하나 상상해 볼까요? 퇴근 후 가볍게 훈제 소시지와 숙성 치즈를 얹은 크래커를 먹고 잠들기 전 속을 달랜다며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십니다. 이건 그야말로 목구멍에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카제인과 히스타민의 연타 공격, 거기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시작되는 위산 역류까지 3콤보가 동시에 터지는 거죠. 다음날 아침 숨이 막힐 정도로 가래가 끓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맞아요 라고, 휴 나는 아니네 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라고 딱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제가 방마다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원인으로 넘어갑니다. 이 원인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이라서 오히려 사람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들을 한꺼번에 최악의 상태로 증폭시키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죠. 우리 몸은 원래 24시간 내내 점액을 만들어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점액은 우리 몸을 지키는 훌륭한 방어벽입니다. 호흡기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공기 중에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를 끈끈이처럼 잡아내어 몸 밖으로 배출해주죠.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무려 1리터에 달하는 점액을 만들어내지만 본인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점액은 맑고 투명하며 물처럼 찰랑거리기 때문입니다. 호흡기를 타고 미끄러지듯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물기가 빠져버린 점액은 끈적끈적하고 탁하며 질긴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더 이상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목구멍, 코 뒤쪽, 기관지 벽에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삼킬 수도 뱉어낼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이물감의 정체가 바로 물이 부족해 찐득해진 점액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60살이 넘어가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을 마십니다.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물리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뇌에 있는 갈증, 중추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몸은 타는 듯이 수분이 부족한데 뇌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니 물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몸속 점막들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위기감을 느낀 우리 몸은 남은 수분이라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점액을 진하게 농축시켜 버립니다.
끈적하게 만들어서라도 표면에 물기를 가둬두려는 눈물겨운 생존 본능이죠. 여기에 겨울철 빵빵하게 돌아가는 보일러와 히터가 더해집니다. 실내 습도가 20에서 25%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보다도 건조한 수치입니다.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호흡기는 매일 밤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고 가래는 시멘트처럼 굳어갑니다. 자, 이제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마 다른 어떤 병원이나 영상에서도 듣지 못하셨을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위산 역류, 후비루, 유제품, 수분 부족은 모두 원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들 중 그 어떤 것이라도 한 번 시작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만성적인 악순환의 베이스로 끌고 들어가는 최악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목에 가래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는 소리. 여러분은 하루에 10번, 20번, 많게는 50번씩 이 소리를 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크게, 낮에는 조금 작게,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밥을 먹고 난 후에도 습관적으로 흠흠거립니다.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의식적인 자동 반사죠. 여러분은 이렇게 목을 세게 긁어내면 가래가 떨어져 나가고 기도가 시원하게 뚫릴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가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래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목을 가다듬기 위해 헛기침을 세게 하는 순간 양쪽 성대는 엄청난 속도와 압력으로 서로 강하게 충돌합니다. 이건 목점막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와 같은 미세한 타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도 나지 않지만 후두점막은 분명히 미세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상처받은 부위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맞습니다. 상처를 덮고 보호하고 부드럽게 윤활하기 위해 더 많은 점액을 쏟아냅니다. 헛기침을 해서 점막이 긁히면 몸은 방어막으로 가래를 더 만들고 여러분은 가래가 늘어난 걸 느끼고 다시 큼 하고 세게 헛기침을 합니다. 또 한 번의 타격, 또 한 번의 상처,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방어용 점액. 매일, 매주, 매달 이 끔찍한 도미노가 무한 반복됩니다. 이건 마치 여름날 모기 물린 곳을 계속 긁는 것과 똑같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염증이 퍼져 더 가렵고 가려우니 더 피가 나도록 긁게 되죠. 이 악순환의 고리는 오직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로 합쳐보세요. 밤마다 목을 녹이는 위산 역류, 위에서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후비루 콧물, 점액을 폭발시키는 아침에 우유 한 잔, 가래를 시멘트처럼 굳게 만드는 만성적인 수분 부족. 이 모든 악조건이 겹친 상태에서 하루 종일 하며 목에 채찍질을 가하는 헛기침 습관까지. 여러분의 목은 지금 방어 모드를 해제할 틈이 단 1초도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염증 상태이며 가래 공장은 풀가동 중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그 어떤 기적의 스프레이도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스프레이는 그저 결과물만 잠깐 치워줄 뿐 4가지의 근본 원인과 1가지의 파괴적인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관함에 저장해 두세요. 한 달 뒤쯤 그때 그 의사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하며 소름 돋게 이 영상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는 접어두고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용한 위산 역류가 의심된다면 오늘 밤 주무실 때 침대의 각도부터 바꾸세요. 베개를 높이 베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개만 높이면 목이 꺾여서 오히려 기도가 좁아집니다. 침대 상체 쪽의 매트리스 자체를 15에서 20cm 정도 부드럽게 들어 올려야 합니다. 침대 앞다리 밑에 두꺼운 책이나 나무 토막을 고이거나 매트리스 밑에 전용 새끼 쿠션을 넣으세요. 물리적인 경사가 생기면 중력 때문에 위산이 목까지 치고 올라오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딱 3일에서 5일만 이렇게 주무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의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눕기 전 3시간이 아니라 잠들기 전 3시간입니다.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 이후로는 입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수평으로 눕는 그 순간 위장은 완전히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위관략근을 헐겁게 만드는 음식들을 딱 3주만 끊어보세요. 기름진 튀김, 토마토,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 초콜릿, 민트, 탄산음료, 그리고 진한 커피. 평생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찾기 위한 3주간의 테스트입니다. 3주 뒤에 가래가 줄었다면 드디어 범인을 잡은 겁니다. 그때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약물 치료를 상의하시면 됩니다. 둘째, 후비루가 의심된다면 코 세척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어내는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식염수도 좋고 바닷물 성분의 스프레이도 좋습니다. 이건 약물 치료가 아니라 호흡기의 샤워이자 양치질입니다. 끈적한 콧물을 물리적으로 씻어내고 부어오른 점막을 가라앉히며 부비동 안에 고인물을 빼내어 목으로 넘어가는 콧물을 차단합니다. 일주일만 매일 꾸준히 하셔도 목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만약 코 세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알레르기 내과에 가셔서 원인 물질을 찾는 검사를 받아보세요. 범인 하나만 찾아내어 피방해도 콧물은 거짓말처럼 멈춥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듣고 다 아는 뻔한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 2가지 지침이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셋째, 유제품 중단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확히 14일 동안 예외 없이 완벽하게 모든 유제품을 끊는 겁니다. 샐러드에 치즈가루 조금 뿌린 건 괜찮겠지? 요구르트는 몸에 좋은 거니까 예외지, 안 됩니다. 소젖으로 만든 모든 제품에는 카제인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대신 귀리우유나 아몬드 우유를 드시고 치즈 대신 아보카도를,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세요. 그렇게 2주를 보낸 뒤 어느 날 아침 시원한 우유 한 잔